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커버드콜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볼 건데요. 추가로 커버드콜 ETF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제피큐의 장단점까지 알아보면서 어떤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커버드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 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얻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죠? 자, 정말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1kg짜리 원두 100개가 있는데요. 현재 원두 1kg당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 한 달 뒤 원두의 가격이 왠지 6,000원까지 오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주식 전략을 대입해 보면 한 달 뒤 원두의 가격이 5,000원 그대로라면 이익은 없죠. 그냥 0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원두의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른다면 하나당 1,000원의 수익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원두를 보유한 상태에서 손님에게 한 달 뒤 원두 하나를 5,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200원에 파는 겁니다. 손님은 한 달 뒤에 원두의 가격이 5,500원보다 비싸다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거고요. 5,500원보다 저렴하다면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원두를 구매를 하든 구매하지 않든 손님에게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저는 키로당 200원의 수익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두의 가격이 분명 오를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원두의 가격은 그대로 5,000원인데 손님이 5,500원을 주고 구매하지는 않겠죠. 5,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원두 100개가 매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두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손님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당 200원, 총 2만 원만큼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원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저는 2만 원의 수익을 얻었죠.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수익은 0원인데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2만 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두의 가격이 5,500원이 됐다는 가정입니다. 이때 손님은 생각할 겁니다. 5,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은 별로 신경 쓰일 것이 없습니다. 행사한다고 하면 5,500원에 팔면 그만이고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5,500원에 팔면 됩니다. 거기에 손님에게 받은 키로당 200원의 권리금까지 얻으면서 추가적인 이익이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원두의 가격이 6,0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6,000원짜리 원두를 5,500원에 살 수 있는 손님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손님에게 권리를 판 저는 현재 6,000원 하는 원두를 눈물을 머금고 5,500원에 팔아야 합니다. 물론 키로당 500원의 시세 차익과 200원의 권리금을 얻었지만 만약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면 1,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원두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4,500원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손님은 5,500원의 원두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키로당 500원의 손실을 볼 수 있었지만 손님에게 받은 권리금 200원 덕분에 손실률을 300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 보면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는 저는 커버드콜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두의 가격은 주가, 그리고 원두를 5,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을 의미합니다. 원두를 구매하는 손님은 옵션 매수자라고 보면 되겠죠. 손님에게 권리를 팔아 생긴 수익금 200원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지만 커버드콜 ETF는 기본 주식의 배당금에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더해
배당금을 지급함으로 배당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 라는 것은 원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즉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커버드콜 전략을 이용하는 기초 자산이 횡보하거나 약간 상승할 때 주가 상승과 더불어 프리미엄 수익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크게 상승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하락한다면 보유 주식도 감소해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확보한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커버드콜은 상승에 제한이 있다, 횡보장에서 좋은 거다 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커버드콜 ETF의 대명사 JPQ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장 단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JPQ는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고요. S&P 500을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제피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운용사에서 추가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다만 제피와는 다르게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현재 배당률은 연 10% 정도 되고요. 제피보다 2%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우선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높은 월배당 상품이라는 점이죠. 제피Q의 기초 지수인 QQQ의 배당률은 연 1%도 채 되지 않지만 제피Q의 경우 연 10% 정도의 배당을 매월 지급하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피Q는 나스닥 100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보다 성장성을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제피보다 주가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배당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지만 앞서 알아본 커버드콜의 특성상 기초 지수인 QQQ가 급락할 때 낙폭이 덜 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완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주가 상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JPQ뿐만 아니라 커버드콜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콜 옵션 매도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다면 상승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QQQ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데요. 옵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배당금이 변동됩니다.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S&P 500을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제피의 경우 상품 출시 초반에는 연 12%, 13%의 높은 배당률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7%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고배당 ETF에 속하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배당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QQQ처럼 주가 상승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배당금을 사용하기 위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QQQ보다 수익률은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QQQ와 JPQ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나는 연 10% 이상 투자금 대비 많은 배당금을 매월 받고 싶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배당금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락 시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JPQ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장기적으로 최대한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다. 배당금보다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강한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JPQ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은 만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커버드콜이었는데요.
영상을 작업하면서 개인적으로 백테스팅도 케이스별로 여러 번 진행해 봤는데요. 활용만 잘 한다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내가 커버드콜 ETF 투자에 적합한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